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2판 대표자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영양사 모의고사를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선 저와 함께 1교시에 해당하는 생화학, 생리학 과목을 공부를 진행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라는 건 그래요. 정말 실전 모의고사라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맞춰서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이론이라든지 문제 풀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디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요거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시험 실제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좀 풀어보시는 거,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지만 먼저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업을 같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 문제가 틀렸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진행해 나갈 텐데요. 자, 우리 또 이 실전 요 모의고사 문제집에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앞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 앞에 기본 이론했던 것들을 또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화학은 있지만 생리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은 문제가 딸랑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이 페이지가 늘어나면 좀 곤란해가지고요. 생리학은 요점 정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만약에 나중에 좀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요, 그 요점 정리 프린트를 나눠드려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 요점 정리는 항상 어떻게 활용해 주시면 좋으냐면, 우리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우리 생화학이요. 딱 2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딱 요 5쪽 분량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또 가물가물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수업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때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도 활용해 주시면 좋죠. 여러분 시험 보러 갔을 때 요 부분만 추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추려가지고 가져가서 시험 전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요거까지는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따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출제 경량이라는 거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출제 경량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 두시면 좋은데요. 한번 거기 보세요. 자, 1페이지 오늘 프린트 나눠드렸던 1페이지 보면 크게 5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세포민, 물질 운반, 수송과 관련된 요 파트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4번째 항목에 문항수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탄수화물 대사 매번 5문제 출제되고요. 지질 대사 매번 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영역인 세포 및 물질 운반에서 문제가 나오면 4번째 영역의 문항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4번째 영역은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이나 2022년에는 세포나 수송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핵산, 효소 대사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 만약에 첫 번째 세포나 물질 운반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미노산, 핵산대사, 효소 요 파트에서 5문제가량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출제되는 파트는요, 탄수화물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단지 대사가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탄수화물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지질 대사에서는 포인트가 있었죠. 지방산의 베타산화, 지방산의 생합성, 케톤체, 콜레스테롤 대사가 가장 기본이었잖아요. 그런 대사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케톤체나 콜레스테롤 대사는요, 공개되고 나서 딱 한 번 빼고 매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정도로 좀 자주 나왔던 파트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 핵산, 효소 대사인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효소 같은 경우는 간혹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연속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 번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안 나왔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봐둬야 될 파트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대사 관련 조효소, 그래서 비타민과 관련된 문제가 또 몇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해가지고 항상 번호도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출제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리학은요, 평균 5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소화기계에서는 항상 2문제예요. 그러니까 2021년 좀 특이했던 해를 빼고는 매번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순환기계는 1문제, 그 다음에 비뇨기계는 1문제 내지 2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도요, 1문제 정도 나오는데 간혹 안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계는요, 드물어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기본 이론 진행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요 3개라 그랬죠.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가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다 뭐 플러스 좀 더 공부를 하면 혈액 정도 공부해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1회 모의고사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1회 모의고사 여러분 책 8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책 85페이지. 자, 영양학 및 생화학 문제 있죠. 자, 여러분 이 영양학 및 생화학 문제에서 그 생화학 문제가 1번을 차지하는 경우 보통 세포나 수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 1번 문제가 바로 생화학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소장 점막에서 영양소가 에너지와 운반체의 도움으로 농도 구배에 역행하여 흡수되는 기전은,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 문제에 안 나왔었는데, 근데 공개되기 이전에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작년 시험 문제가 단순학산이었거든요. 단순학산이 작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단순학산도 공개 이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단순학산 나왔으면요, 여러분은 단순학산 안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양사는요, 연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되게 띄엄띄엄은 몇 년에 한 번은 출제가 돼도요, 올해 단순학산 나왔는데 내년에 또 단순학산 나온다. 그렇게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게 유사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제외하고 다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봐둘 만한 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송과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건 앞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좀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요거는 생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니까 이건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크게 물질 이동과 능동과 수동으로 나누죠. 수동은 자연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농도차에 따라서 자연 법칙대로. 자, 그 다음에 능동은요, 자연 법칙에 위배돼서 가는 겁니다. 농도 구배에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동 보세요. 단순학선은요, 농도차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에너지도 필요 없고 운반체도 필요 없어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농도차에 의해서 운반되는 형태로 에너지와 운반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럼 단순학산입니다. 자, 그럼 촉진활산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운반체요. 이는 운반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단순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삼투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삼투 얘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자연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왜냐? 물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앞에 것들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라면 얘는 물이 이동하는 경우예요. 물은 거꾸로 갑니다. 자, 그래서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 체내 수분 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 삼투 현상이라고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 배추를 소금 절일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추를 소금 절이게 되면은 우리 어때요? 배추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가 걸러주는 곳 딱 한 곳이죠. 신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수동의 반대 능동소송 있죠. 자, 능동소송은 이 농도차의 역행해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위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거꾸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에너지와 운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